반지의 제왕 TRPG입니다. 여러분 TRPG가 뭔지 아시죠? 케이블 RPG 말하자면은 뭐 던전 앤 드래곤 같은 거. 여러분도 유튜브에 치면은 쉽게 나오실 거예요. 특히 그 침착맨님 호메니아 원정대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런 종류가 바로 TRPG인데요. 롤플레잉 게임이라서 뭐 여러분이 하나의 캐릭터가 돼서 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이제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이것은 반지의 제왕을 배경으로 하는 TRPG인데요. 가운데 땅 모험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냥 팬들이 만든 거나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공식 버전입니다. 던전 앤 드래곤 5E, 그러니까 5번째 에디션이죠. 그거의 변형판입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호빗으로부터 5년 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종이와 펜 그리고 주사위 라고는 쓰여 있지만 제가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려면은 컴퓨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지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의 가장 매력 포인트는 역시 여러분의 가운데 땅의 모험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운데 땅을 여러분의 모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호빗으로부터 5년 뒤의 배경이라서 반지의 제왕보다는 호빗에 훨씬 더 가까운 시간대입니다. 이제 무쇠발 다인이라든지 스란두일 그리고 빌보 베긴스 뭐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아까 그 너른골의 바르드 물어보신 분이 있죠. 반지의 제왕에서는 이제 바르드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 가운데 땅 모험에서는 여러분이 잘만 하면 바르드 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땅 모험을 이제 떠나는데, 뭐 원래 던전 앤 드래곤은 여러 종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인간, 오크, 요정, 난쟁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가운데 땅에도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땅은 종족 대신에 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 문화권의 민족이 있잖아요. 인간들 중에서도 곤도르 사람, 로한 사람, 너른골 사람 이렇게 있으니까 가운데 땅 인간들을 이제 가운데 땅 민족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땅 민족 하면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차례차례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너른골의 인간입니다. 자, 설명 쭉 읽어 드릴게요. 너른골은 지난 2세기 동안 외로운 산의 그림자 아래 황금용 스마우그에 의해 파괴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용은 명궁 바르드에 의해 사살되었고 도시는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르드는 너른골의 왕으로 추대되었고 마침내 도시는 몇백 년 전의 영광의 시절로 점점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른골은 요정들의 숲의 왕국과 산 및 난쟁이 왕국 사이에 중요한 위치에 세워져 있습니다. 덕분에 너른골은 북부의 인간들 중 가장 강한 세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너른골의 인간 설명입니다. 너른골은 이제 데일, 말하자면 영화에서 바르드가 이끄는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른골의 인간이었고요. 자, 다음 민족 베오른족의 인간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곰으로 변신하는 그 베오른 있죠. 그 베오른이 원래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5군데의 전투가 끝난 이후로는 주변의 인간들과 규합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간들을 이끄는 족장이 되었어요. 그 베오른을 따르는 인간들이 바로 베오른족의 인간입니다. 또 설명 만들어 드릴게요. 안두인강 상류의 바우바위 근방의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옛 여울과 안개산맥으로 통하는 높은 고개를 감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오른의 전설적인 무용은 산속의 사냥꾼들과 주인 없는 싸움꾼들을 끌어들였고 가족을 잃거나 무리에서 내쫓긴 전사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갈 곳 없는 불쌍한 피난민들도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족장의 가르침과 의지를 따라 산길과 안두인 대야를 건너 숲으로 향하는 대로를 보호하고 감히 자신들을 거스르는 생명체들을 감시합니다.
이게 베오른족의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이 베오른족 인간들의 역사와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예, 베오른은 약간 이렇게 세련된 문화라기보단 거친 상남자, 상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오른족의 인간을 선택하신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우락부락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베오른족의 인간이었고요. 다음은 두네다인입니다. 오래전 아르노르 왕국이 멸망했을 때 북부의 두네다인은 정체를 숨긴 채 무너지는 별들과 파괴된 탑들 사이를 방랑하였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이들은 외로운 숲과 조용한 언덕에 숨어서 살아왔지만 북부의 순찰자로서 옛 왕국의 경계선을 감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부의 순찰자들의 용기는 명예로서 보상받지 못하고 그들이 받는 영광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의 오랜 혈통은 사악한 어둠과 맞서 싸운 오랜 세월이 기록되어 있는 깊은 골에 전승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네다인은 이제 아라곤 같은 북부의 순찰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누메노르인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역사들도 이렇게 적혀 있고요. 다음은 외로운 산의 난쟁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난쟁이를 플레이하고 싶다. 약간 김리, 소린 이런 종류의 엄청난 전사를 플레이하고 싶다 하면 난쟁이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고정관념은 버리셔도 됩니다. 난쟁이여도 뭐 힐러가 될 수도 있어요. 영화 호빗에도 나오잖아요. 영화 호빗 중에 이제 오인 있죠? 글로인의 형 오인. 오인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 팀 내의 힐러입니다. 또 오리, 제일 젊은 어리벙벙한 난쟁이 있죠? 그 난쟁이 학자예요. 뭐 쓰는 걸 좋아하고 뭘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난쟁이라도 굳이 무조건 전사여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쫙 읽어보시고요. 네. 설명에 외로운 산의 난쟁이 이렇게 있었고요. 자, 어둠숲의 요정. 어둠숲의 요정은 이제 스란두일이 다스리는 요정이죠. 이 가운데 땅의 모험은 주로 처음 시작을 이 북부 쪽, 호빗의 배경이 되었던 북부 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선택하실 수 있는 요정은 무조건 어둠숲의 요정입니다. 스란두일이 다스리는 그 숲의 요정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리븐델, 깊은 골의 요정이나 로스로리의 요정은 선택할 수 없지만 이 어둠숲의 요정도 굉장히 플레이하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정들은 너무 고귀하거든. 그쪽 요정들은. 그렇지만 어둠숲의 요정은 약간 거칠고 덜 지혜롭고 야망도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용감하고 또 쾌활한 종족이기도 합니다. 스란두일이나 레골라스 이런 분들이 타우리엘, 영화 속의 타우리엘 이런 분이 어둠숲의 요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샤이어의 호빗입니다. 여러분 호빗으로도 플레이하고 있어요. 던전 앤 드래곤스에서는 이제 하플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톨킨이 직접 만든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빗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호빗은 원래 이제 샤이어에 있으니까 평화에 너무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호빗이 이렇게 모험가가 될 수 있나?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보의 친척들 중에 이제 모험을 떠난 그런 호빗들도 있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을 뿐. 어떤 분은 바다로도 갔고 어떤 분은 산맥으로도 갔고 그렇습니다. 다만 샤이어로 돌아오지 못했을 뿐. 이제 이 백스토리는 뭐냐면은 빌보가 이렇게 모험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빌보가 들려준 이야기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호빗들도 자신들만의 모험을 찾아서 이렇게 여정길을 오르게 되었다. 이것이 샤이어의 호빗의 백그라운드인데요. 이 던전 앤 드래곤을 포함한 TRPG 게임의 가장 재밌는 포인트는 자신의 캐릭터가 왜 여정을 시작했는지를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샤이어의 호빗이라고 해서 그냥
그냥 어쩌다 보니 모험에 휘말렸어요. 이럴 수도 있고, 아,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복수심에 불타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툭가문이 자주 여행을 다녔죠. 예, 살짝 그런 방랑기가 있긴 하죠. 예. 다음은 불의의 인간입니다. 예, 불의 사람들도 여러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불의는 약간 뭐랄까 가운데 땅 인간들 중에서 약간 평민 느낌 그런 느낌이죠. 잘리는 조랑말 여관에 있었던 그런 인간들을 말하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뭐 상인 같은 거 플레이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불의의 인간도 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불의가 그 동네 자체가 교역 도시였어요 원래. 지금도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난쟁이들이 다니는 그 길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에리아도르 자체가 굉장히 황량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인간이 모험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모험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호수도시의 인간입니다. 호수도시는 이제 에스가로스, 말하자면은 영화에서 스마우그가 3편에서 습격하면서 이렇게 불로 왁 지르는데 바르드가 화살을 쏴서 스마우그를 쓰러뜨린 그 장소 있죠. 호수, 넓은 호수에 떠있는 도시, 그 도시의 인간입니다. 너른고래 도시와는 살짝 다릅니다. 문화가 조금 달라요. 이제 이 게임 내에서 너른고래 인간들은 조금 문화가 좀 더 세련된 느낌이고, 호수도시의 인간들은 약간 더 거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도시도 이제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상업이 좀 발달한 도시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수도시의 인간을 선택하시면은 그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연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나스트리스의 인간입니다. 곤도르의 인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곤도르가 워낙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해양민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나스트리스의 인간이라고 딱 했습니다. 미나스트리스의 인간은 이제 정말 3000년 동안 그림자와 싸워온 불굴의 민족이잖아요. 아주 나 곤도르에서 왔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기선 딱 제압이 가능합니다. 잘난 인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재수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곤도르가 워낙 대단하니까요. 옛날 고대 시대로 치자면은 나 로마 사람이야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알아주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나스트리스의 인간을 플레이할 수도 있고요. 로한의 인간, 말 타고 다니고 싶으시면 로한의 인간 추천드립니다. 로한의 인간은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말을 곧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처음부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굳이 누구한테 돈을 주고 안 사도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 피를 차 한 대 뽑는 것과 같죠. 처음 시작할 때마다 말 한 피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하신다면은 말 없이 나는 로한 인간이지만 보병 그냥 걸어 다닐 거야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TRPG의 훌륭한 점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캐릭터를 꾸미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야생지대의 인간이 있습니다. 야생지대의 인간은 이제 숲 근방에 사는 야생민들, 그냥 북부인들이에요. 뚜렷한 지도자는 없고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인간의 좋은 점은 바로 사냥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동료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귀여운 멍멍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멍멍이는 또 여러분 말을 또 잘 듣습니다. 이 야생지대 인간 주인의 말을 엄청나게 잘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애완견을 좀 함께 플레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야생지대 인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운트 앤 블레이드 같은 느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마운트 앤 블레이드는 이제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고 컴퓨터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반지장 TRPG는 던전 앤 드래곤처럼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제가 게임 마스터가 될 거예요. GM.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어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주사위를 굴려서 재미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 계속 끊기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이파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제 쪽에서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는 꼭 이제 왜 그런지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을 해서 여러분과 아주 상쾌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TRPG 부분은 라이브 방송 중에 제가 따로 편집해서 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 게임을 정말로 같이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땅의 민족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가운데 땅의 민족을 정했으면 이제 직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말하자면은 클래스예요. 클래스. 뭐 메이플 스토리 이런 데도 있잖아요. 전사, 도적, 궁수, 마법사 이런 식으로 가운데 땅의 모험에서도 여러분이 여러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학자입니다. 학자는 이제 고대의 비밀을 밝혀내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치유의 기술을 배워서 동료들의 부상을 치료할 수 있고 말하자면 힐러입니다. 힐러. 여러분 게임 하시면은 이런 RPG 게임 같은 거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힐러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싸워도 체력이 떨어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학자가 딱 이제 치료를 해주면은 안심하고 싸울 수가 있죠. 또 학자는 또 똑똑해가지고 이 가운데 땅의 가운데 땅 모험이 이제 전투도 중요하지만 모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모험에서도 여러 지식을 활용해서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거나 그런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사입니다. 용사는 말하자면 버서커, 광전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격에 치중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영어 반지 원정대로 따지자면 김리라고 볼 수 있겠죠. 앞을 막아서는 오크와 늑대들을 가볍게 물리치고 이제 선봉에 서서 당당히 홀로 싸울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돌격해서 싸우시고 싶다. 용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물 사냥꾼입니다. 보물 사냥꾼은 일단 이제 트레저 헌터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말하자면 도적입니다. 도적. 던전 앤 드래곤의 도적 클래스를 좀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약간 빌보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도적이라서 이제 은밀히 행동해서 적들 기습할 수도 있고 이제 숨겨져 있는 통로나 복도 같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도적 같은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은 보물 사냥꾼을 선택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랑자입니다. 약간 아라고른 같은 느낌이죠. 약간 순찰자 같은 느낌. 뭐 레골라스처럼 활을 잘 쏘는 그런 스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랑자는 이제 드넓은 가운데 땅의 세계를 여행하는데 도 같은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험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악의 하수인, 특히 뭐 악령 같은 존재들이나 거미 같은 괴수들을 처치하는데 방랑자가 특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찰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랑자 다음은 감시자입니다. 약간 방랑자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감시자는 이제 주위 동료들을 격려해주는 약간 서포터 느낌이에요. 간달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달프가 자기가 강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동료들을 도와주잖아요. 동료들의 뒤를 받쳐주는 거죠. 격려를 할 수 있고 희망의 불꽃을 되살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감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버프를 주는 그런 동료들에게 버프를 주는 그런 직업이 감시자입니다. 다음은 전사입니다. 전사는 이제 아까 용사가 있었잖아요. 용사는 공격 위주고 전사는 약간 방어 느낌? 방어에 특화된 느낌이에요.
전사입니다. 그래서 전사는 약간 탱커 같은 느낌이에요. 탱커, 보로미르 같은 느낌이죠. 또 이제 전사는 이제 용사는 이제 혼자 싸우는 건데 전사는 이제 주위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싸우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이제 동료들과 함께 든든하게 싸우는 것은 전사가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운데 땅의 민족과 여러 가운데 땅의 직업을 선택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가운데 땅을 여행하면서 모험을 즐기는 것이 이 가운데 땅 모험, 이 TRPG 게임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외국인들과 몇 번 했었는데 이제 상황인 만큼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예, 게임을 할 텐데 게임 한 도중에 아마 라이브 방송 혹은 녹화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플레이하고 그것을 편집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라이브로 하든지. 그래서 그 마이크 여러분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으로 하면은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마이크로 해서 음성 채팅, 디스코드를 통해서 음성 채팅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싶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게임을 진행할지는 아마 롤20가 될 것 같아요. 롤20가 가장 TRPG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플레이어분들이 이제 회원가입만 하시면은 플레이하기는 좀 편하거든요. 좀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네이버 같은데 롤20 사용 방법 쓰면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면은 함께 하실 플레이어 3명 혹은 4명 정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3명 혹은 4명 정도 매주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가운데 땅 모험을 즐기고 싶네요. 카드 게임인가요? 온라인 게임인가요? 약간 온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말하자면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여러분에게 캐릭터를 여러분이 만약에 캐릭터를 난쟁이 도적을 만들어서 플레이 하실 수도 있고, RPG 게임인데 RPG를 이제 펜, 종이 그리고 주사위로 굴려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침착맨 아시죠? 이말년 그 침착맨 그 채널 가시면은 TRPG 그 영상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플레이합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코미디 영상 기가 막히게 만드시잖아요. 재치가 넘치시고, 그래서 개그 또 웃음도 빵빵 터지지만 저희는 약간 그것과는 다른 가운데 땅, 톨킨이 만든 가운데 땅 설정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근데 저도 게임 마스터는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게임 마스터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약간 저희 모두 약간 초보자의 느낌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도 컨셉 잡고 하나요? 예, 그러는 게 재밌기는 한데요. 꼭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컨셉 잡기가 너무 어색하다 그러시면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그리고 이게 한국에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던전 앤 드래곤 5번째 에디션이 한국어로 번역은 돼 있는데 요거 가운데 땅 모험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영어예요. 영어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레이했을 때 제 플레이어 캐릭터가 난쟁이 전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게요. 제가 번역한 거를. 제 외로운 산의 난쟁이 해서 산 아래의 왕국 이렇게 해서 난쟁이들의 역사를 이렇게 쫙 썼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가운데 땅의 민족 그 페이지 있죠? 그 여기 중에서 몇 개 따와서 쓴 건데 이것들이 그 원래 원작이란다. 이 룰북에 적혀 있는 요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제가 직접 번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쟁이 묘사,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약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꾸미셔도 됩니다. 이런저런하게.
그다음에 생활 수준이라고 해서 1년에 몇 골드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생활을 누린다 난쟁이들은. 왜? 에레보르가 워낙 번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보르 난쟁이들은 이제 옷차림 같은 것도 약간 때깔이 좋고 딱 봐도 야 저거 명품이다. 갑옷을 입어도 후진 것도 있고 명품도 있지 않습니까? 야 저건 딱 봐도 명품이다. 그게 난쟁이입니다. 그리고 여행 도구 해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사파도 이렇게 넣어줬고요. 난쟁이 특성 해가지고 난쟁이를 만약에 선택하시면 능력치가 어떤 게 올라가는지 난쟁이의 연령은 대충 50세에서 100세 정도 사이로 여러분이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동 속도 있고 이게 난쟁이의 특수 능력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간 시력해서 이제 밤이나 지하 속에서도 잘 볼 수 있는 거. 난쟁이의 내성에서 독 공격을 받아도 독을 저항할 수가 있어요. 독을 저항할 수가 있어요. 난쟁이의 전투 훈련에서 도끼, 손도끼, 대부, 커다란 도끼, 아니면 워해머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어드밴티지가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강력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도구의 달인에서 막 여러 가지 성공, 광부, 대장장 이런 목수 이런 직업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도구들 중 하나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구들을 모험 중에 사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바위의 역사에서 돌로 된 건축물을 딱 보면 야 이것은 누가 만들었구나, 야 이것에는 어떤 역사가 있구나 딱딱 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반지의 세계관을 잘 모르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게임 중에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반지의 제왕, 호빗 이런 배경 영화밖에 모르고 소설 원작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걸 내가 플레이할 수 있을까? 걱정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도 이렇게 있고 또 고향, 에레보르 아니면 철산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능력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직업, 제가 전사를 했다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전사에 대한 설명도 쫙 있고요. 네. 전사에 대한 설명이 여기 쫙 있죠? 또 제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 그러니까 민족 번역한 게 26페이지고요. 직업 번역한 게 63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기본 이제 체력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떤 갑옷이나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 때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가? 또 이렇게 어떤 레벨업을 할 때마다 어떤 스킬을 배우는가? 그리고 각자 스킬에 대한 이런 설명도 다 제가 다 해놨으니까요. 만약에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다 PDF로 해가지고 다 파일 보내드릴게요. 룰 다 설명돼 있으니까요. 또 전사 같은 경우는 특수 직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기사로 할 수도 있고 무기의 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기사는 약간 좀 더 방어 위주로 가는 거고요. 무기의 달인은 좀 더 공격 위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전사를 선택하시더라도 이제 여러분 취향에 맞게 능력치나 스킬을 각자 꾸밀 수가 있어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그런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마다 스킬이 또 따로 있어요. 레벨업 할 때마다 배우는. 난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에 조각해서 마법을 살짝 배울 수 있습니다. 문을 딱 닫히면 그 문을 잠그고, 그리고 특정한 단어를 말해야 열리는 마법. 그 모리아의 대문 같이 멜론 하면 울리는 열린 그 문 있잖아요. 그런 주문을 여러분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둘인의 길 해서 지하에서 싸울 때 방어력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또 산의 갈까마귀. 이제 원작에서는 이제 갈까마귀와 난쟁이들이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난쟁이가 되면은 갈까마귀를 동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동료는 이제 난쟁이 플레이어가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을 이렇게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갈까마귀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 최근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문도 알아올 수 있고, 멀리 떨어진 인물한테 뭐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모아올 수 있고, 근방에서 음식물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자잘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쟁이라고 해서 꼭 이제 싸움에 관련된 기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쟁이도 이게 정보를 취득하고 학자 같은 스타일이 스파이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문화, 직업, 문화 특성 이런 식으로 있고요. 뭐 싸움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데미지를 하든지 공격 성공 실패 이거를 확인하든지, 또 아니면 NPC와 대화를 나눌 때 뭐 NPC를 설득할 때는 또 설득할 때 주사위를 굴려서 성공 여부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가운데 땅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정말로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매주 하고 싶은 플레이어를 이제 3명 혹은 4명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것이었어요. 소식이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여러 가지 뭐 방송 도중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네요. 채팅창도 안 보이고 살짝 끊기기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또 편집해서 올리긴 할 텐데요. 예, 뭐 가운데 땅 모험 여러분 함께 뭐 라이브 방송 혹은 녹화 방송으로 할 것 같은데, 함께 이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뭐 댓글에 남겨주세요. 하지만 마이크는 필수입니다. 마이크는 필수예요. 채팅으로 이렇게 게임 진행하는 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뭐 티키타카가 조금 늦어서 어긋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롤20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 같은데, 네이버에 치시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쉬워요. 플레이어들 분들은 롤20 사용하시는 법 쉽고, 만약에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제가 또 따로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매주 함께할 플레이어 3명 혹은 4명을 찾고 있다는 그런 공지 사항이었습니다.